네,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윤쌤과 함께하는 28개국 배낭여행기. 오늘도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우리 제이님과 또 저번에 대만표에서 함께 하셨던 하지님. 모두 박수를 모실게요. 와, 안녕하세요. 제이님, 인사 먼저 해주세요. 네, 28살 일을 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지님은 저번 대만표에서 소개했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스킵할게요. 네, 네. 농담이고 이제 하지 잠깐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렇게 나이 다 공개하는 겁니까? 27살이라고 해야 되나? 27살 하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28, 27이라고 하셨죠? 외국 나이가 있구나. 이 나이, 예, 국제 나이네요. 그러네요. 네. 뭐 만 나이로 어쨌든 네 했군요. 그렇기로 하고 네 저희 오늘은 홍콩 마카오 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그 제이님을 홍콩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우리 제이님이 몇 년 전에 이제 홍콩에서 인턴 생활 하셨죠. 네,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즘 또 워낙 해외로 취업하는 거에 흥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홍콩 정도면 우리가 여행으로 갔다가 좋은 인상 가지고 돌아온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홍콩에서 인턴 경험하셨던 분을 제가 특별히 어렵게 모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지금 엄청 무더운 8월인데 8월 하면은 또 여름 하면 뭘 해야 합니까? 남양 특집, 홍콩 특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콩 특집으로는 당시 나오나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유 작가가 그래서 이번 저희가 홍콩 남양 특집 편을 위해서 특별히 출장을 다녀왔어요. 사비를 털어서. 홍콩은 못 갔고 홍콩 옆 동네인 마카오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름 특집 홍콩 마카오 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이님 그 인턴은 얼마 정도 하셨던 거예요? 홍콩에서? 저는 2014년 1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단기 인턴이셨구나. 네, 체험형 인턴이었죠. 대학교에서 연계한 인턴이었고, 회사 얘기해도 되나요? 회사는 네, 가능하십니다. 네, 대한항공 홍콩 화물 지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회사니까 이제 한국 회사의 홍콩 지점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때 가셨을 때가 홍콩 첫 방문이셨던 거죠? 그렇죠. 네, 홍콩 태어나서 처음 간 거였죠. 네. 우리 하지님은 홍콩이나 마카오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죠? 네, 요즘에 저번에 그 다크나이트를 재개봉해서 영화관 보러 갔는데 네. 홍콩이 잠깐 나와서 그전엔 별로 홍콩에 관심이 없다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크나이트 때문에? 네, 거기 들더라고요. 홍콩이 배경이었던 건가요? 홍콩이 잠시 나와요. 그 나쁜 사람이 홍콩의 뭐 그룹의 회장 같은 거라 잠시 나오는데 그 잠깐 나오는 풍경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홍콩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과 그 멋진 야경. 네, 그 도시, 그다음에 빨간 간판, 한자,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직접 거기서 한 달이나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이미지 속에 있던 홍콩이랑 실제 살아본 홍콩, 차이가 있던가요? 실제 살아봤던 홍콩, 그리고 관광할 때 홍콩 완전 네,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있던 것 같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동기랑 같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 비용만 딱 대주고, 숙박이랑
이제 식비랑 이런 건 다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한 달 정도 묵어야 되는 일단 그 숙박부터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네. 홍콩이 이제 나라 특성상 그 숙박업소의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현지인이 운영을 하는 홈스테이를 구해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지 로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장 밀접한 환경에서 경험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좀 더 관광객과는 다른 측면에서 홍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쵸. 관광객들은 뭔가 그 화려한 네온 사인에 집중한다면 우리 제이님은 약간 잿빛 홍콩의 약간 네. 이면도 볼 수 있을 거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더니 이제 뭐 홍콩 반환시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홍콩의 가정부들, 입주 가정부들, 뭐 주로 네. 필리핀이나 뭐 이런 동남아 출신 입주 가정부들을 좀 이렇게 하대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그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대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모두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홍콩은 아무래도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네, 그래서 고층 빌딩도 많고 또 크기도 워낙 작고 이제 그런 곳에서 입주 가정부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 뭐 입주 가정부들이 무슨 세탁기 위에서 잠을 자야 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어떻게 좀 장소는 좀 어떻게 좀 지내실 만한 크기였나요? 제가 운이 좋게도 그 집 주인이 되게 부자여가지고 주인이 없이 집을 거의 렌탈 형식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둘이서. 아, 오, 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죠. 진짜.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오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점검하러 한 번씩 오는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 세컨하우스 같은 느낌이었나 보네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홈스테이 위치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샴슈이포역에 있었고 보통 관광객들은 침사추이나 센트럴 이런 쪽에서 숙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샴슈이포는 진짜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역 같이 전자제품 그 상가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현지 관광객들은 잘 안 가거든요, 그쪽에. 근데 저는 이제 싼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한 달 동안 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거의 뭐 동기랑 같이 한 달 동안 그 홈스테이 집에서 둘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방이 작고 그리고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처음 갔을 때 들더라고요. 네. 집이 굉장히 협소했다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홈스테이나 이런 거를 홍콩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제가 또 홍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빨간색 트램버스. 네. 2층짜리. 또 관광객들, 네네네네네. 관광객들이 꼭 한 번씩 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교통은 좀 편하셨나요? 홍콩 하면 정말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게 저는 교통이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들어가도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충분히. 네. 한국보다 거의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하철 부분은 한국보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승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몇 호선에서 몇 호선 갈 때 한참 걸어서 환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콩은 길어야 5분? 그러니까 굉장히 환승이 잘 돼 있고 내려서 바로 다음 선로에 있는 기차를 타면 바로 환승을 하고 갈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교통은 정말 지하철만 이용하면
모든 거의 공간을 다 갈 수 있을 오. 정도로 교통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교통비는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교통비는 좀 괜찮은 수준인 건가요? 교통비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좀 더 아. 편리한 거는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카드를 찍고 이제 후불 카드, 선불 카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옥토퍼스 카드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을 집어넣고 그걸로 교통비도 하고, 중요한 건 이걸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편의점 같은 데서 약간, 네, 네. 교통카드로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대중화되어 있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신용카드가 대부분 제일 많이 이용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거기는 옥토퍼스 카드로 식당 가서 밥 먹고 결제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교통, 뭐 지하철이나 MTR이나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 전용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용도 카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제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지하철이나 이런 내부는 많이 복잡하고, 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홍콩도 그렇게 붐비나요? 붐비죠. 홍콩이 그 1km 제곱당 5만 명, 많게는 이제 5만 명일 정도로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라처럼, 근데 저는 붐비는 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아서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뭐 1, 2분에 한 대씩 올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배차 간격이 짧기 때문에 뭐 놓친다고 해서 뭐 그 다음 한참 기다려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근데 대신에 출근 시간일 때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붐비겠죠.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 지하철 내에서 우리 하지 씨랑 저랑은 공감하실 텐데,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내부에서는 물도 못 마시는 게 룰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홍콩도 똑같아요. 네. 물도 못 마시나요? 물은 모르겠,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역 안에서. 물도 아마 역 안에서도? 네, 역 안에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사가지고 걸으면서 먹기도 하고 바쁘면 그러는데, 네. 그쵸. 네. 특히 역 안에도 뭐 팔잖아요. 뭐 편의점도 있고, 그렇죠. 머핀 가게도 있고. 근데 영무원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상 그걸 먹으면서 이제 갔는데 먹지 말라고 영무원이 뭐라고 해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홍콩은 제 이미지에는 영어도 능통하고 중국어도 약간 능통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이님, 제가 아는 바에 가면은 중국어는 잘 못하시지만 영어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영어, 네. 그러면 영어로만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던가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관광객들은, 네, 그쵸. 영어는 이렇게 읽고 쓰는 건 대충 되시는데 중국어는 사실 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허지님? 그쵸.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굉장히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봤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생이나 이런 우리나라 수준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그 베이징에서 쓰는 중국어랑 홍콩에서 쓰는 중국어랑 완전히 다른 거라서, 그 본인이 중국어를 잘 하신다고 홍콩에서 의사소통이 되지는 아마 아예 안 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팁이네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국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쓰는 만다린, 그 중국 베이징에서 쓰는 만다린, 네. 그리고 홍콩에서 쓰는 광둥어. 광동어, 예, 광동어가 있는데 광동어랑 제가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다른지는 네. 모르겠는데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의사소통이 안 될, 사투리 개념이 아니고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많이 애를 먹더라고요. 중국어 공부한 친구들도 홍콩 가서. 거의 서울이랑 제주도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긴 워낙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광활합니까? 또 약간 홍콩은 뭐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중국 소속 영토긴 하지만 그 홍콩인들 자체의 마인드도 그렇고 약간 그 특유의 그런 분위기나 뭐 아니면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들 약간 뭔가 다르잖아요. 중국 본토와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분리 독립 원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또 제가 홍콩에 여행 가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럼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여행을 가는 분들에게, 언제가 제일, 이때 꼭 홍콩 와보세요. 이때가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시기가 있다면. 글쎄요. 제가 근데 홍콩에 있을 때가 1월, 2월 밖에 안 돼서, 전체 1년 단위로 제가 있지 않아서, 언제 딱 가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있었던 1월, 2월의 날씨는 최고였습니다. 좋던가요? 어느 정도 날씨가 삭감 될까요? 우리나라에. 1, 2월이면 굉장히 춥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때 제가 갔던 2014년도에나 특히나 한국이 추웠거든요. 근데 홍콩은 가을 날씨, 초가을 날씨 정도 생각하시면 너무 좋다. 그렇죠. 네, 딱 겨울에서 여행하기. 겨울에 홍콩을 많이 가시는구나. 그렇죠. 12월, 1월, 2월 이때가 좋지 않을까? 네, 가장 좋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홍콩에서 지내시는 동안 오며 가며 뭐 한국인뿐만 아니고 이제 홍콩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뭐 주로 자주 가는 코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오던데 이제 한 달이지만 거기 사셨던 또 로컬 분들하고 사셨으니까 그렇게 뭐 현지인들만 가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주말에 물론 시간이 있었지만 거의 저도 관광객 마인드로 주말에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유명한 관광지를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행 책자나 네이버 이런데 호텔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장소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홍콩은 일단 크게 구룡반도라는 반도에 속해져 있는 공간이랑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이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홍콩섬이라고. 그래서 크게 홍콩섬과 구룡반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룡반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던 침사추이라는 공간이 지역이 좀 유명하고요. 침사추이. 네. 그리고 홍콩섬에는 이제 센트럴이라는 그 곳 중심으로 이제 번화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홍콩에 있으면서 좀 힘들거나 자주 갔던 곳이 홍콩섬에 있는 스탠리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홍콩 하면은 번화가만 생각하시는데 이 스탠리는 정말 별장도 많고 갑부들이 이제 노후에 돈 많이 벌어서 별장도 많고 거기 이제 바닷가 해안가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외국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시 그 새끼라는 영화에서 나와서 유명해졌던 그 레스토랑 있는 그곳 아닌가요? 뭐 새끼를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네, 계속해 주시죠. 네. 나왔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홍콩 현지인도 물론 현지인을 보기가 아마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스탠리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는 네,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만약에 가시면 여러 뭐 침사추이나 센트럴이야 당연히 가실 테고 굳이 한 군데를 더 추천하자면 스탠리를 가시는 게 좀 여유를 즐기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홍콩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맛집들이 많죠. 뭐 당연히 뭐 중화 요리, 뭐 완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죠. 애프터눈 티 세트. 애프터눈 티 어떻게 세트요? 네, 그 맛있는 작은 과자들, 뭐 쿠키들, 케이크들, 네, 파이들 이런 것들과 한잔 하는 티 어떻게 즐겨 보셨나요? 그렇죠. 홍콩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홍콩이 외식 산업이 진짜 발달이 돼 있거든요. 네. 유 작가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왜 홍콩은 이 외식 산업이 발달돼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제가 또 이렇게 진행을 위해서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감출 수 없는 저의 지성을 뽐내야 하나요? 아니, 알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홍콩이 날씨가 덥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형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 공간도 좁고 이래서 딱히 집에서 요리를 하기 어려워서 부엌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네 맞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좀 홍콩 가서 놀랐던 게, 제가 있던 이제 홈스테이 집은 그래도 좀 집주인이 잘 살아서 부엌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 홍콩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엌이 없는 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밥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어보니까 나가서 사 먹는. 그래서 홍콩에는 음식 그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그 봉지 음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봉지 집에 가서 음식. 바로 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죠. 봉투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집 그래서 보통 네. 보통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까먹었네. 네. 그럼 제가 약간 인터셉트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이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화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세시죠. 세시고 이제 뭐 바깥일도 많이 하시고 그 뭐라 해야 될까 바깥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계속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퇴근하면서 이제 부모가 음식을 그렇게 사오는 그런 문화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이제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각자 음식을 사서 집에 와서 그 봉투를 풀어서 바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먹고 바로 버리고 치우고 이런 문화라고 저는 들어서 그런 문화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집값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가 홍콩이고 그 많은 맞아요. 네, 그 시민들이 살 공간을 그 좁은 땅덩어리에 다 모아야 되니까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그렇죠. 일단 최대한 공간 효율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방 만드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이나 뭐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에는 뭐 상대적으로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니까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 먹다 보니까 그 외식 산업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디저트 이런 영국 영향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홍콩이. 맞아요. 그래서 네. 또 영국 사람은 또 단 거를 또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홍콩도 이제 디저트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진 씨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집에 부엌이 없이 이렇게 단촐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어쨌든 집에 부엌을 없애고 이제 외식을 하며 사는 삶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자취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쵸. 집에서 음식 냄새가 안 난다는 게 그쵸. 어, 가뜩이나 그쵸. 집도 작은데, 그죠? 네. 음식 냄새 배지도 않고, 맞아요. 이런 점에서도 참 좋네요. 아마 1인 가구 많은 집은 오히려 외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고루 영양분 섭취할 수 있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좀 안 좋은 게 이게 식비가 생활비에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그런 외식 위주의 식습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식료품 같은 슈퍼마켓은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겠네요? 없지는 않은데 이게 식당처럼 많이 번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아. 제가 봤을 때니까 네,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그리고 주로 뭐 과일이나 이런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만들어 먹는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네요. 네.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홍콩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편의점이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있고 제가 주로 봤던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 많더라고요. 어. 뭐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한 블록 가야 하나 있고 막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에 파는 것들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근데 홍콩은 편의점 말고도 워낙 그 가게들,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편의점을 우리나라는 뭐 CU, GS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슈퍼마켓 대형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 위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우리나라처럼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했던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이제 뭐 저희 홍콩 얘기하면서 마카오 얘기를 슬슬 시작해 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카오 여행 가기 전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가이드 팁 이런 걸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이 마카오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는 이제 길 가다가도 목마르네? 그럼 근처에 보이는 편의점 들어가서 물을 한 병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카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목이 마르고 나중에 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편의점이나 뭐 어쨌든 밴딩머신이 보일 때 사두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나갈 때 아예 한 병 가지고 나가세요. 아니면 식당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고 저는 그런 팁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되게 그래서 꿀팁이네요. 네. 네, 그래서 마카오와 홍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홍콩도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하진님 말처럼 이렇게 편의점이 아주 흔하게 길거리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 여행 가시는 분들 물병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지만 차이점은 홍콩도 그런 줄 알고 싶은데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티 문화가 워낙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중국계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뭐 공항에도 그렇고 그렇게 곳곳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공항만 가더라도 뭐 식수대가 있기는 하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거긴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게 곳곳에 이제 정수기가 비치돼 있고 직원분들이 텀블러를 통해서 이제 뜨거운 물 받아다가 티를 계속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홍콩은 글쎄요, 저는 그런 모습은 많이 못 봤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못 봤다고, 그런 문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저는, 그쵸, 우리는, 네. 저는 이제 일부분만 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을 갔을 때, 먹기 전에 이제 식전 티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차 같은 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중국 문화를 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중국에서도 좀 약간 기름진 음식이 많기 때문에 차를 많이 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뭐, 차 같은 거, 그리고 따뜻한 차 같은 거를 수시로 주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공항이나 이런 데서 뜨거운 거를 주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마카오에서는 그런 장면을 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제가 이제 저는 홍콩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아무래도 뭐 홍콩이 워낙 옛날부터 유명한 쇼핑의 메카, 쇼핑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무역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한테는 쇼핑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홍콩 뭐 옛날에야 뭐 홍콩에 쇼핑하러 가지 요즘처럼 인터넷 잘 돼 있고 해외 직구 잘 돼 있는데 뭐하러 홍콩 가서 쇼핑을 하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카오 가서 느낀 거는 네. 확실히 그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물품, 물량은 정말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 브랜드들.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끼케야 전국에 한 지점, 두 지점 들어와 있을 것 같은 게 여기에는 블럭마다 있고 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홍콩에서 뭐 제가 아는 한에서의 우리 제이님은 그렇게 쇼핑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네. 아니시지만 어떤 홍콩에서의 쇼핑 어떠셨나요? 아, 홍콩 쇼핑의 나라입니다. 정말 없는 게 없고 여성분들이 홍콩 가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없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거기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그래서 쇼핑하러 홍콩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홍콩에 없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봐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홍콩만 이렇게 여러 물품이 들어오는가 봤더니 제가 좀 무역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세금을 붙이는 관세가 있잖아요. 그쵸, 관세가 있죠. 네, 근데 홍콩은 그게 없습니다. 거의. 아, 관세가 아예 제로. 네, 관세가 아예 붙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홍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텍스 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물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담배인데 담배 같은 경우는 세금을 관세를 왕창 붙여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담배 같은 거는 웬만하면 홍콩에서 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15%의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뭐 홍콩에서 자동차를 사실 일은 없겠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홍콩 시장에 진출하기에 내 마음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상황에서나 좀 부담이 혹시 적을 거고 또 왜 담배랑 자동차에는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세금을 묻히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땅덩어리도 좁아 죽겠는데 공기 오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제 제가 마카오 여행을 가서 본 건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마카오, 홍콩 아 뭐야 같은 나라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이번 여행 가서 처음 알았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같은 중국 영토긴 하지만 갈 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뭐라 해야 될까요? 체제가 다르다? 이미그레이션을 밟아야 하는 네, 그 이미그레이션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냥 배 타고 페리 타고 들어가서 딱 내리면 예를 들면 우리 뭐 부산항에서 제주도 항 도착하면 딱 내리는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비자가 필요하고 네 그렇게 이미그레이션을 밟아야 한다는 절차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저도 놀라웠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지폐도 화폐도 다르다 보니까 또 홍콩 우리 하지님이 곧 여행 가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홍콩 화폐는 마카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카오 화폐는 홍콩에서 사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화폐로 바꿔가시는 걸 더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팁이네요. 네, 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마카오 사람에는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는 너네 홍콩 화폐 받아주는데 너네는 왜 우리 화폐 안 받아주냐. 또 어쨌든 이게 통용된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요.